소대문 FM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 안철희입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어떤 길 위에서 어떤 풍경을 그리셨나요? 오늘도 그 길 위에서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 7월 말에 처음 녹음을 시작하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시간은 순례길학교 대표 조용주 변호사와 순례길학교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시간이라 정신없이 녹음을 해서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오늘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순례길학교 교장쌤 및 회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길에 대한 좋은 정보를 나누고 또 인생길에서 만난 귀한 인연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순례길학교에서 알리고 싶은 좋은 소식이나 정보가 있으면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이 방송에서 공유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순례길학교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신 정경석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더운 여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행 작가 활동하고 있는 정경석이라고 하고요. 트레킹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트레킹이 시작되던 해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30년 됐나요? 제주도 올레길이 처음 생길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리고 올레길 다니면서 시야를 조금 넓혀서 은퇴 후에 사람들은 많이 가고 싶어하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처음 다녀오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2년 뒤에 또 한 번 갔고 다녀온 뒤에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 걸 알고 세 번째는 또 다른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산티아고 순례길 가이드를 했었고요. 와, 대단하십니다. 길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여러 가지 길들을 굉장히 많이 걸으셨네요. 그러면은 저와 함께 나눌 네 번의 계획이 있는데 산티아고 순례길, 그리고 제주도 올레길, 그리고 지리산 둘레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오늘은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4번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티아고라는 지명 이름은 원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예요. 근데 산티아고의 뜻은 성경에 야고보의 이름을 성 야고보를 산티아고라 부르는 거고요. 네. 야고보는 예수님 12제자의 한 명입니다. 근데 12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둘이 있어요. 그 중에 큰 야고보를 산티아고로 얘기를 보통 합니다. 네. 근데 처음에 그 야고보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서부터 모든 히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을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 소문을 듣고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줬으면 좋겠다 하고 형인 야고보하고 동생 요한의 손목을 잡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을 당신의 제자로 써주세요. 당신이 말씀하시길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우리 큰아들 야고보를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작은 아들 요한을 당신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그건 미리 정해진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네, 어떤 전도를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늘이 정하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이 야고보는 어머니가 그렇게 큰 부탁을 한 걸 듣고
예수님한테 무척 열심히 잘했어요. 와. 근데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길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수없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야고보가 욕심이 생겼어요. 내가 땅 끝까지 가서 전도하리라. 와. 굉장히. 그 당시는요. 네. 지구가 지금같이 둥근 게 아니고 네. 지구는 평평했었어요. 네.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서 땅 끝이라 하면 스페인 땅 끝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수님 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네. 승천하시고 난 뒤에 야고보가 그 길을 갔죠. 아, 실제로 갔어요. 땅 끝까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 네. 말씀을 전도하기 위해서. 네네. 그래서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와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인 그 12제자는 아니지만 네. 나중에 그 바울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한테 그 보고를 하고 네. 그만 야고보가 거기서 순교를 당해요. 근데 야고보의 제자들이 네. 야고보의 유해를 네. 야고보가 전도했던 땅 끝에다 갖다 묻었어요. 근데 그 묻고 절대 묻은 장소를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 그 당시는 그 지역이 다 이슬람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니까요. 아. 이슬람의 지배가 네. 거의 800년에서 1000년 동안 그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전혀 알려지지 않다가 네. 어느 날 우연히 네.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곳에 하늘에서 별빛이 그 어느 지점을 밝히는데 네. 밝혀주는데 그곳을 파보니까는 유해가 나온 거예요. 와. 그래서 네. 로마 교황청에서 네. 그게 누구의 유해인가 하고 뭐 과학적인 거는 아니지만은 네. 어떤 소문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그건 야고보의 무덤이다. 아. 그렇게 판정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다가 큰 성당을 하나 지었어요. 야고보를 기념하기 위해서. 네. 지금 성당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물론 이제 몇 번 증축해서 지금의 모습인데 그 지역 이름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 그게 이름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네. 산티아고는 성 야고보라는 뜻이고 네. 데는 우리나라 영어의 오브라는 뜻이고 네. 콤포스텔라는 꼼포가 이런 언덕 벌판을 얘기를 해요. 네. 스텔라는 별이고 그러니까 별이 비친 언덕에 있는 산티아고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진짜 그 실제 그 목동이 봤던 그 모습 그 자체를 그 이름으로 지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 네. 그러면은 그 길이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에 이제 성당을 세우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나요? 예전에도? 그 당시에는 로마 교황청에서 네. 이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어떤 고행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사면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거기를 성지로 정하고 난 뒤에 네.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성지까지 걷는 사람들은 사면을 죄사함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순례길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와. 근데 그 길이 네.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이제 목숨을 내놓고 걷는 길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교도의 당시에는요? 땅이었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 길을 걸으면 그게 면죄부가 되는 거였나요? 그렇죠. 와, 그런 뜻이 있었군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종교적인 의미로도 이제 걸어왔던 그 길인데 그거 외에도 또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또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중요한다기보다도 네.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가
이런 서방 세계에 알려진 이유가 있어요. 아, 서방 세계. 네. 그러니까 이런 캐톨릭에서는 당연히 네. 성지로 이전부터 지정돼 있었고 네네. 캐톨릭에서 성지는 몇 군데가 있어요. 네. 물론 로마, 예루살렘도 성지고 네. 예루살렘 그리고 멕시코에도 성지가 있고 그래요. 네. 그런 성지 제가 캐톨릭은 아니지만은 네. 많은 캐톨릭인들이 그 성지를 늘 방문을 해요. 네.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계기가 네. 유명한 소설가에 의해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아, 소설가. 노벨상을 받은 소설가 네. 파울로 코엘료가 네. 네. 쓴 소설이 네. 이 순례자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순례자가 바로 그 산티아고 길을 얘기하는 거였었어요. 아. 그때부터 처음 관심을 가졌어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많이 걷고요. 네네. 한국에 알려진 거는 또 다른 계기가 있었어요. 아,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이전에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녔는데 처음에 한국에 알려진 계기가 제주도 올레길을 만드신 네네. 서명숙 씨가 네. 그 길을 다녀오고 나서 네네. 왜 한국에는 이런 길이 없을까? 네. 아. 그래서 만든 게 제주도 올레길이에요. 와, 굉장한 영감을 얻으셨나 보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제주도 네. 올레길이 사람들이 그냥 관광으로만 갔지 네. 그전에는 트레킹이라는 게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네. 왜 우리나라는 이런 길이 없을까 해서 제주도 올레길을 네. 그 서귀포 쪽에서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 네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렇게 몇 명이 만들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주시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전 코스를 만들게 됐죠. 네. 제주도를 한 바퀴 돌면서 네. 트레킹 문화가 생기고 그때쯤에 올레길의 영향을 받아서 네. 지리산 둘레길이 만들어졌어요. 아, 네. 지리산 둘레길도 맨 처음엔 지리산이 우리나라 역사에 큰 이슈가 있던 곳 아닙니까? 네, 그렇죠. 빨갱이들 관련해서. 거기서 숨고 네네. 그런 것. 그래서 지리산을 한 바퀴 도는 길이 만들어지고요. 네. 또 하나 국내 트레킹봉을 또 하나 만든 게 서울에서 가까운 강화도에 네. 강화도에도 강화도 나들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 네. 우리나라 역사에도 상당히 중요한 이 사건이 많았죠. 강화도에서 네, 그렇죠. 길을 걷는 것뿐만이 아니고 네. 산티아고 순례길도 그렇지만은 그냥 길 걷는 게 뿐만 아니라 그 네. 길에 모든 유럽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아. 종교의 역사가 담겨 있고. 그러니까 산티아고 강화도 순례길도요? 나들길도 네네. 수없이 많은 한국의 역사를 담은 곳이에요. 아, 그러니까 트레킹 문화가 네. 저절로 네.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네. 이제 외국으로 걸으러 나가는 계기를 만든 게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 순례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얻은 그런 영감으로 여러 가지 길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것이 또 문화로 또 정착돼 가면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나 보네요. 네. 그러면은 그 현대에 와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 길을 걷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네. 이게 순례길을 모든 상품이 네. 유명하게 되려면요. 네. 매스컴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네네. 그 순례길이 본격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진 게 어느 케이블 TV 방송에서 네. 유명 탤런트들을 2명을 그 순례길에 있는 숙소 하나를 네. 운영하는 일을 했어요. 아, 네네. 그 숙소가 네. 순례길에서는 알베르게라는 말로 하거든요. 알베르게. 알베르게는 이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걷다가 잠시 쉬는 곳. 네. 그래서 800km 걷는 중에 거의 5km 네.
그 정도 거리마다 그 마을이 있고 네. 그 마을에 알베르게가 있어요. 아, 네. 근데 그 방송국에서 알베르게를 하나 기존 있는 네. 있지만 사용하지 않았던 네. 알베르게예요. 네. 그 알베르게는 성당 안에 있었어요. 성당인데 네. 이게 거의 미사를 드리지 않는 성당. 네. 제가 그 성당에 갔을 때도 2번 갔을 때 다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알베르게를 운영하면서 거기가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아, 네. 그러면서 갑자기 그 방송이 뜨고 그 방송이 뜨면서 또 다른 채널에서 네. 우리나라 유명 남성 그룹 가수 네. G.O.D 아시죠? 네, G.O.D. G.O.D의 2명이 네. 그 길에 일부를 걷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어요. 와. 정말 그 사람들이 다 네. 걷지는 않았지만은 네. 걸으면서 울고 물집 잡히고 이러는 것들이 방송되니까 네. 그때부터 한국인들이 대폭 늘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네. 모든 순례자들은요. 네. 출발할 때 크레덴셜이라고 네. 종이 쪽지를 받아요. 긴 종이 쪽지에 걸으면서 숙소나 네. 이런 식당에서 도장을 받아요. 스탬프. 스탬프. 아, 거기서는 세요라는 말을 봐요. 세요. 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제대로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네. 확인하는 완주증을 끊어주는데 네. 거기에 마을 이름들이 다 적혀 있고 스탬프에는 마을 이름이 적혀 있어요. 와. 그러니까 내가 네. 제대로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네. 그걸 보고 이 사람은 몇 킬로 걸었다 하고 증명서를 끊어줘요. 아, 네. 그래가지고 제대로 걸은 사람은 물론 이제 걸은 것에 대한 보답은 네. 그냥 종이 쪽지 하나에 불과해요. 완주증 하나에 불과한데 네. 제일 큰 상품은 네. 내가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거. 아. 그러네요. 사람들이 네. 그때부터 네. 그 순례 완주증을 받기 위해서 네. 그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와. 그게 800km가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몇 킬로 정도 걸어야 되나요? 800km를 보통 한 달에 걸으니까는 대충 네. 나누면은 네. 하루에 적어도 25에서 30km 걸어야 돼요. 와. 굉장히 긴 거리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그걸 한 번에 걸으면은 네. 대충 한 30일에서 저 같은 경우는 네. 첫 번에는 30일 걸렸고 네. 두 번째는 내가 너무 빠른 것 같이 천천히 걸었어도 네. 31일 걸렸어요. 아, 하루도 쉬지 않고 걷는 거죠. 그렇게 체력이 되나요? 제가 나이 들어서 갔는데 네. 워낙 저는 이제 국내 코스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네. 혼자 걷는다면 그렇게 힘들어서 못 다녔을 거예요. 아. 외롭고. 근데요, 네네. 거기는요, 네. 왜? 누군가 동행을 하면은 걸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잘하는 사람끼리 어디 여행을 가면 늘 쪼개지죠. 그죠? 그럴 확률이 높죠. 네. 2명이 가면 2파로 나눠지고, 네. 3명이 가면 3파로 나눠져요. 네. 근데 네. 그걸 혼자 가게 되면요, 네. 거기서 친구가 저절로 생겨요. 아.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 와, 환상적이네요. 그렇죠. 네, 네. 제일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네. 그 사람한테 내가 먼저 접근하면 돼요. 아, 네. 근데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언어가 필요하죠. 그렇죠. 물론 네. 언어 없어도 돼요. 요즘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언어가 되니까. 네. 그래서 네. 내가 얘기한 거 바로 이렇게 어느 국적이냐 따져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처음에 제가 걸을 때는 그런 것까지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해외 다니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좀 네네. 영어 좀 무난히 했고 네. 제가 또 이전에 멕시코를 업무 때문에 많이 다녀서 네. 스페인을 좀 했었어요. 네. 스페인어를. 네. 그래서 사람들은 하고 많이 좀 외국 사람들하고 많이 같이 걷고 같이 어울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재밌어요. 비록 몸은 힘들고 또 어려울지라도 네. 그런 어떤 친구도 생기고 네. 또 그 친구들이랑 뭔가 뭐 대화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화는 그래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첫째 네. 걸으면서 네, 우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네, 물론 길을 걸으면서 대화하겠죠. 네, 제일 좋은 거는 저녁에 숙소가 같으면은 네. 숙소도 거기는 저 같은 경우는 예약을 안 하고 다녀요. 아, 예약을 안 해도 자리가 있나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즌에는 예약을 안 해도 돼요. 아, 가면은 숙소 가면은 주로 밥을 해 먹거든요. 네, 주로 다 파스타를 해 먹는데 네, 그러면 혼자 요리해 먹는 것보다 네, 같이 걸었던 사람이랑 하면은 네. 이 파스타를 해 먹으면서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무슨 다른 식재료 아니면 남자들이 얘기? 이 제일 친하게 쉬운 게 뭐예요? 뭘까요? 술, 아, 와인. 와인이요? 아, 거기는 와인이 네. 전 세계에서 와인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스페인이에요. 아, 네. 그러니 얼마나 싼지 알겠죠. 아, 네? 그렇군요. 와인 한 병에 겨우 2, 3유로. 네, 그리고 그런 숙소에서는요. 네. 이 와이너리를 같이 운영하는 숙소들이 있어요. 아, 그럼 거의 네. 와인이 거저예요. 아, 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과 같이 와인 마시면서 식사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고 네, 그 사람이랑 또 같이 걷고 네. 정말 좋은 친구가 되죠. 와, 너무 환상적인데요.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잠깐 음악 듣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청곡으로 라밤바를 해주셨는데요. 라밤바를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숙소에서 네, 저녁을 같이 먹고 지내면서 늘 여흥 시간이 네, 저절로 생기거든요. 네, 네. 근데 대개의 숙소가 기타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누군가 기타를 잡고 노래를 하면은 아는 노래를 하면 다 따라해요. 네, 네, 근데 거기가 스페인어 문화권이잖아요. 네. 대개 사람들이 많이 아는 노래가 라밤바예요. 라밤바. 밤바 밤바 바라바이라라 밤바 와, 신나네요. 세네치타 우나 포카레 글라시아 네. 이러면 합창이 돼요. 아,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 FM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입니다. 서대문 FM 91.3MHz를 통해 서대문과 서대문 인근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들어보실 수 있고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앱 다운로드를 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라디오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팟빵 서대문 FM 채널과 유튜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를 통해 언제든 다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네,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밤바 노래 너무 신납니다. 네, 그러면 산티아고 순례길에 아까도 좀 궁금했었는데 종교적 의미 외에도 문화적이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네, 스페인 땅에서 네, 오랜 세월 동안 네네,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는 무오족 네, 이슬람 종교를 가진 무오족이 스페인 땅을 지배를 했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는 네, 그 길을 걸을 때 네, 이 이슬람의 문화가 많이 살아 있어요. 아, 여러분 스페인 땅을 여행하다 보면은 각종 이슬람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걸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그라나다, 뭐 여러 가지 정원 스타일 이런 것들이 네, 거의 다 이슬람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네, 또한 네네, 거기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갔던 길이기 때문에 네네, 또 이 기독교 유적지들이 많고요. 네, 그 다양한 스페인 문화를 그 길을 여행하다 보면 이슬람 문화와 기독교 문화를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와, 길을 걸으면서도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길이기도 하겠네요. 역사를 그러면요. 배우고. 예. 네. 이 역사, 유럽의 역사가 거의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네. 유럽의 역사는 거의 종교적인 역사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가 바로 이슬람과 이 기독교의 커다란 전쟁이 있던 곳이라 그 전쟁의 흔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길을 이제 아까도 또 거기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같이 친구가 되어서 걷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대표적인 변화나 깨달음 같은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다녀온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네. 난 이제 어느 나라를 가도 다 갈 수 있어. 아, 거길 걸어본 사람들은요. 네. 여행에 자신감이 생겨요. 거기는요. 네. 친절한 곳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 일반 여행 가면은 다 누가 해주는 거 그대로 먹고 미리 예약된 곳에서 자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찾아 먹고 네. 내가 숙소를 찾아서 다녀야 되고 네. 이렇기 때문에 저절로 여행에 대한 온갖 요령을 다 배워요. 많이 걷는 것도 어떻게 걸어야 내가 오래 걸을 수 있는지 네. 터득하게 되고 실제로 여행하면서 필요한 게 뭔지 다 저절로 알게 돼요. 아,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곳이지만은 네. 모든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곳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네. 혼자 가도 네. 내가 조금 위험에 처하면 누구든지 와서 도와줘요. 같이 길을 네. 걷는 사람이라면. 아낌없이 자기 물건을 내주고요. 네. 네. 아낌없이 내가 목마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통에 물을 주고요. 네. 혹시라도 아프다 그러면은 네. 정말 여긴 정말 좋은 게 네. 아파서 길에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은 네. 병원비를 안 받아요. 네? 그게 네. 전통이에요. 순례자들은 병원비를 안 받아요. 와, 근데 순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증이 있잖아요. 아, 크레덴셜? 예. 아. 그 증 가지고 있어. 그 네. 증이 없으면 숙소에서 재워주지도 않아요. 아, 굉장히 중요한 예. 거군요. 물론 모든 숙소가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네. 이 숙소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숙소가 있고 네. 개인이 운영하는 숙소도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적어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숙소 알베르게는요. 네. 가격이 무척 싸고요. 네. 그 대신에 그 증이 없으면 재워주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순례자들과 이런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서로 이제 막 교류를 하시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런 걸 또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그걸 통해서 뭘 느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 자리에서 서면은요. 네. 생각이 네. 우리가 보통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면 서로 상대방을 재잖아요. 아, 네. 그죠? 네, 네.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니에요. 네. 대화의 주제가 거의 길이에요. 길. 아,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저 사람도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 내가 힘든 걸 같이 힘들어요. 공동체 의식 같은 그렇죠. 게 느껴지나요? 동료 의식이 느껴지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네. 서로 격려를 해줘요. 와. 어? 네. 그리고 힘들 때 도와주고요. 네. 정말 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네. 그 길에 적어도 같이 걷는 사람한테는요. 네. 거의 가족같이 친구같이 대해요. 와. 국적이 달라도 네. 성이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그렇게 해요. 눈물 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그래서 네. 이 다 걷고 800km 다 걷고 나중에 네. 거기서 헤어지잖아요.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잖아요. 네, 네, 네. 광장에서 사람들이 떠나질 않아요. 왜냐? 네. 조금 늦게 오는 사람들 기다리려고. 와. 거기서 만나서 네. 서로 끌어안고 네. 펑펑 울다가 이제 보내요. 거기서 그 우는 장면을 한번 본 것 같은데 왜 너무 힘들어서 울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닌가 봐요. 그렇죠. 예. 힘든 거를 같이 한 그 동료라는 얘기죠. 예. 힘든 거를 같이 한 동료와 서로 껴안고 그 감격을 누리는 거네요. 같이. 그렇죠. 예. 와, 굉장한 길이네요. 그럼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혹시 다른 순례길과 비교해서 특별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 비교해서? 종교적인 길이고요. 네. 종교적인 거. 네. 그리고 길이 네. 몇백 년 동안 다닌 길이라 네. 거의 길을 잃을 우려가 없어요. 길을 잃을 염려가 없어요? 표시가 정말 잘 돼 있고요. 네. 산티아고 순례길은 그 길만 표시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유럽에 표시가 돼 있어요. 전 유럽에요? 예.
전 유럽에서 네. 그 길로 가는 길이 표시가 돼 있어요. 노란 화살표가. 하다못해 네. 파리 뒷골목에도 그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유럽에 갔는데 제가 뭐 여기서 산티아고로 가겠다 그러면은 갈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네, 그게 가능합니다. 와,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코스가 있는 건가요? 그래도 주로 가는 코스가 있지 않나요? 이 산티아고 길을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코스가 네.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에 있는 네.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는 코스가 프랑스 길이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걷는 거는 스페인 땅을 걷지만 네. 출발지가 프랑스예요. 프랑스이기 때문에 프랑스 길이라고 불러요. 아, 네. 그 길이 거의 8, 90% 걷고요. 아, 그 가장 유명한 길인가 봐요. 가장 사람들이 네.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아, 인프라가. 그러니까 네. 전적으로 네. 걷는 사람들을 위한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아, 네. 숙소도 네. 아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 네. 뭐 걷다가 그러니까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도 계속 있고 네. 그리고 이 등산처럼 때로는 높은 곳도 있고 때로는 그냥 거의 한 200km가 평지인 곳도 있고 네. 또 막 꼬불꼬불 숲속길 이런 길도 있지만은 네. 단지 하나 아쉬운 거는 네. 그 프랑스 길은 바다가 없어요. 바다를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길도 있어요? 이 다른 길은 있어요. 아, 제가 네. 2년 전에 다녀온 길은 네. 포르투갈의 네. 리스본서부터 시작해서 네.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은 네. 산티아고가 나와요. 아. 포르투갈 길이라고 그러는데 네, 네. 그거는 거의 해변을 끼고 걸어요. 그것도 색다른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만 그게 좋을 것 같죠? 안 좋은가요? 원래 해변길은요. 네. 더워요. 아, 모래사장이 많고. 네. 그리고 거긴 약간 질투가 나요. 옆에 해변에서는 사람들이 네. 뭐 수영복 입고 수영을 네, 하는데 네, 나는 네. 그냥 껴입고 무거운 짐 지고 걸어야 되잖아요. 아, 그런 면에서요. 내가 걸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프랑스길 뭐 또 전 유럽에서 모여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길들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한 번 가고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을 것 같은데요. 다른 맞습니다. 길도 어떨지. 네. 한 번 간 사람은 많지 않아도 네. 2번, 3번 어떤 사람은 67, 뭐 10번 넘게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와. 제가 아는 친구 하나는요. 네네. 지금 한참 걷고 있는데 네. 저한테 산티아고 중독돼 가지고 네. 지금 그 길을 맨발로 걷고 있어요. 그 한국인인가요? 한국인이에요. 와. 와, 진짜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산티아고 제가 순례길이. 지난밤에 그래서 조금 네. 이렇게 경력은 보내줬는데 네. 근데 이 길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봄, 가을에 주로 걷게 되는 건가요? 그때가 덥지 않을 때예요. 아, 더우면은요. 네. 거긴 정말 가다가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더워요. 한여름에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제일 힘든 게 네. 아까 제가 얼핏 얘기했는데 네. 메세타 평원이라고 네. 거의 200km가 끝도 없는 벌판이 있어요. 그늘 하나조차도 없는 곳. 거기 그런 길을 한낮에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 산티아고 그 완주증 끊어주는 곳에서 네. 전 세계 사람들이 산티아고에 어느 정도 걷는지 통계가 있어요. 네. 그 인터넷에 그 사이트가 있는데 네. 그 계절별로 네. 이렇게 또 매일매일 걷는 그 걸은 사람들의 통계가 나와요. 네. 근데 봄, 가을에 많고 네. 겨울에는 눈이 많이 쌓여서 못 오고요. 아. 그쪽이 또 북쪽이고 그러기 때문에 폭설이 오면은 정말 푹푹 빠질 정도로 걷지 못할 정도로 눈이 많이 와요. 그러면 좀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가야 되겠네요. 아니요. 준비? 그러니까 네. 이 겨울에 걷지 않고 네. 여름에 걷지 않고 네. 봄, 가을에 걷는 거예요. 아. 네. 그 계절에 걸어야 이 옷도 그냥 가벼운 거 하나 네. 입고 여분으로 하나 가지고 그 정도. 네.
그렇게 해서 그때 가야 네. 배낭도 가볍고 네. 내가 뭐 일사병 걸리지 않을 정도 되고 네.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의 필요한 준비물이나 장비 같은 게 있을까요? 준비물은요. 네. 뭐든지 여분으로 되는 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 뭐 내일 네. 추가 한 벌. 왜냐하면은 빨래가 안 마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자켓 같은 거는 그냥 자켓 같은 거 대신에 조끼 같은 거 하나. 네. 그리고 낮에는 더우니까는 벗어놨고 네. 그런 이 외투도 가능한 얇은 거. 네. 그리고 개인 비상 약이라든가 네. 그리고 걸을 때 신는 등산화 플러스 이 숙소 내에서는 등산화를 못 신게 해요. 맨발 그래서 슬리퍼를 하나 슬리퍼? 가지고 다녀요. 아, 네. 그리고 비가 많이 와요. 아, 날씨가 기본적으로 비가 예. 많이 오나요? 그러니까 항상 침낭을 이 우비? 비옷을 가지고 다녀야 비옷이요. 되고요. 그리고 숙소에 침구가 없는 숙소가 많아요. 친구가 없으면 없으니까는 침낭을 하나 가지고 다녀요. 아니, 그것만 해도 무지 많아 아니요, 보이는데요. 침낭도 이 겨울용 침낭이 아니고 네. 여름용 침낭은 무게가 많이 안 나가요. 아. 그 정도 하면 돼요. 양말 몇 개, 모자, 그리고 수통 하나. 그 네. 정도면 돼요. 그러면은 그 뭐 옷은 맨날 빨아 입어야 되는 건가요? 매일 빨아 입어요. 왜냐면 땀에 절어서요. 네. 똑같은 것을 그 다음날 입고 가면 옆 사람 안 와요. 냄새 나서요? 냄새 때문에. 아. 그러니까 매일 빨아요. 잘 마르나요? 건조기가 있나요? 때로는 그냥 젖은 옷도 입고 가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비 네. 오는 날은 네. 비가 오면 또 계속 오는 날이 많거든요. 네. 숙소에 따라서 세탁기도 있고 그런데 네. 어떤 때는 세탁도 못할 때도 있어요. 아. 뭐 이런 작은 숙소 이런 데는 그런 거 안 놔요. 그냥 알아서. 뭐 어떤 때는 마을에 공용 세탁소도 있긴 해요. 네. 근데 그냥 자꾸 외진 곳으로 갈수록 그런 시설들이 없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때로는 그냥 체온으로 말려요. 아. 입고 자요. 잘 때. 바짝 짜가지고 네. 입고 자면 아침에 말라요. 그런 방법도 있네요. 네. 그러면은 이거 걸으면서 또 어떤 식사나 뭐 숙박은 알베르게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알베르게가 네. 물론 자는 것도 있지만 어떤 알베르게에서는 이렇게 식사까지 해주는 데가 있고 네. 그렇지 않고 또 식당들이 있어요. 아, 그 마을이 있는 곳에는 항상 식당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다가 음료수도 사 먹어야 되고 네. 그 사람 또 걷는데 제일 상비약이 이 커피, 커피. 예, 커피 네. 사 먹고 네. 왜 유럽 사람들은 거의 커피를 물 마시듯이 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이 간식 사 먹고 하는 곳들은 계속 있어요. 아. 때로는 무인 판매대도 있고요. 아.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런 비용들이 무척 싸요. 그러니까 비용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네. 하루 네. 요즘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하루 가장 경제적으로 다니면 네. 하루 15유로에서 20유로면 돼요. 그럼 하나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달 거기다 한 30 곱해 보세요. 한 많아야 100만 원 조금 넘게 들겠죠? 저는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그거는 네. 개인의 취향이에요. 비행기 값 제외하고요? 비행기 값 빼고요. 빼고. 비행기는 생각할 수 없는 게 네. 비행기는 천차만별이니까. 왜냐하면 네. 직항도 있고 네. 저는 조금 이렇게 자랑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네. 내 돈 내고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요. 다 마일리지로 다 갔어요. 와, 굉장하시네요. 그 3번 다 마일리지로 갔고요. 네.
그리고 가이드 할 때는 뭐 여행사에서 되는 네네. 거니까 비행기 값은 내 돈 들질 않았어요. 아, 그리고 비행기는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그렇게 저가 항공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네. 그럼 거의 숙소 하루에서 묵는 값 가격으로 그냥 막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비행기 값은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어떻게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일반 쓰는 비용도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취향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늘 요리를 해 먹어요. 아, 네. 저는 평생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녀도 한 번도 한국 음식을 가지고 나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 현지식. 나라 음식. 그 나라 음식. 네. 산티아고는요. 네. 요리를 스페인 제일 많이 먹는 요리가 파스타잖아요. 네. 파스타 재료가 무척 싸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사람들이 숙소에서 요리를 해 먹는다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파스타 재료를 1인분만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럼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은 재료를 가져다니지 않아요. 무거워서. 그냥 놓고 다녀요. 네. 파스타 소스가 한 병이잖아요. 네, 네. 이거를 가져다니질 않아요. 네. 마늘도 네. 그게 요만큼 팔지 않잖아요. 네. 자기가 쓰고 남은 거 다 놓고 가요. 아,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네. 그걸 그냥 써도 돼요. 아, 그게 불문율이에요. 네. 어느 숙소 주인도 그거를 이거는 내가 써야 해가지고 써야지 하고 가져가는 주인이 없어요. 네. 반드시 그걸 놓고 간 거 그 다음 사람이 쓰게끔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게 없는 곳도 있지 않을까요? 없는 곳은 식사를 파는 곳, 아, 그 그러니까 숙소에서 식사를 파는 곳은 그게 안 돼요. 네, 그러면 그냥 팔지 않는 곳에는 항상 뭔가가 있기는 그렇죠. 예. 있나요? 저도 그렇게 그렇게 다니면서 네, 항상 도착하자마자 네, 내가 뭐 저녁을 해 먹기 위해서 네, 음식 재료를 확인할 때 우선 주방에 뭐가 있나 네. 확인하고 가요. 거기에 뭐 파스타 면은 물론이거니와 소스, 계란, 뭐 올리브 오일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없었던 적이 없으신 건가요? 없었던 거는 내가 또 가서 사기도 해요. 나도 아. 사서 내가 쓸 만큼 쓰고 놓고 와요. 아, 근처에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곳이 예, 있나요? 마트가 있어요. 아. 아니면 자판기도 있고 그래요. 네. 어차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네네. 그런 건 당연히 필요해요. 아,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먹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음식을 가져다닐 필요가 없고요. 네. 단지 내가 걷다가 허기져서 네. 뭔가 먹어야 기운 내겠다 생각하는 네. 사람들은 뭐 빵이나 이런 거 네. 그런 것만 가져다녀요. 아. 빵 조금. 어차피 숙소 가면 또 살 거니까는 네네. 그냥 간식만 가져다니면 돼요. 와. 아니, 뭐, 굉장히, 그러면 그냥, 먹을 거 걱정하는 거 없이 그냥 그 길만 제대로 잘 찾아가면 숙소에서도 잘 수도 있고, 그냥 몸 관리만 조금 잘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예. 제일 저렴한 여행지가 거기에요. 아, 물론 네. 이 다른 여행지처럼 네. 다른 유럽 여행처럼 뭐 럭셔리어한 이런 거는 네. 기대하지 말아야 되고 네네. 내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평생 가고 싶어 하는 것을 네. 산티아고를 가고 싶다 하면은 비용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저기, 보통 혼자 이렇게 가는데, 남자들은 괜찮지만 여자들도 안전한지 궁금하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게요. 네. 거기는 남자들도 많지만 여자들이 많아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숙소에서도요. 네. 많은 여행 다니면 도난 사고 많이 당하잖아요. 아, 네네. 근데 거기는 도난 사고가 거의 없는 게 네. 숙소에서 자도 내 관물을 따로 보관하는 곳이 없어요. 그냥 침대 옆에 놓고 자요. 왜냐면 누가 훔쳐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냥 길뿐인데. 네. 어? 아, 네. 가끔
누가 잃어버리고 네. 놓고 간 거 있어요. 네, 네. 그럼 그냥 두면 딴 사람이 쓰거나 네. 혹시 같이 걷던 사람이 저 사람이 이거 놓고 갔네? 네. 하면 자기가 대신 가져가서 어쩌다가 우연히 만나면 주기도 하고 그래요. 와. 이거 보통 세상길이 아닌 것 같으네요. 그렇죠. 근데 네. 가장 이상적인 네. 여행가가 여행하는 곳이에요. 네. 근데 네. 다 오픈 마인드예요.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네. 마인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 아파할 때 자기 네. 의약품 내주고 네. 먹을 때 뭐 저 배고픈 거 같아 보이면 자기 음식 내주고 네. 그 사람 물이 다 떨어져 있으면 자기 거라도 남아서 좀 덜어주고 이게 일상이에요. 저는 어느 날 네. 늘 매번 산티아고 갈 때 네. 거기서 만나는 외국 사람들한테 네. 뭔가 한국적인 선물을 늘 준비를 해가요. 와. 네. 근데 선물이 부피가 크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인사동 가면은 네. 부피가 작은 이런 조금 보재기 주머니 같은 거 네. 아니면 무슨 이렇게 복주머니 같은 책갈피 거요? 같은 거 거의 부피가 안 나거든요. 네. 그걸 늘 사가지고 가요. 아. 그래서 꼭 기억에 남고 싶어 하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한테 이 선물을 주고 네. 그리고 또 저는 제 나름대로 네. 아까 제가 숙소에서 이 크레덴셜에 찍어주는 거 네. 도장 네, 도장. 제 도장을 가지고 다녀요. 진짜요? 만능 도장 해가지고 네. 잉크 없이 찍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이름 뭐가 새겨져 있나요? 거기에 이름이? 내 블로그 주소가 써 있고, 네. 네? 그리고 네. 전화번호도 있고, 네. 블로그 주소 써 있으면 나한테 연락이 와요. 제 메일 주소가 써 있고, 네. 그러면 그 크레덴셜에 찍어주시는 거예요? 찍어주고. 와, 너무 좋은 그러니까 생각이세요. 그 사람들이 잃어버릴 왜냐면 그거는 네. 크레덴셜은 누구나 죽을 때까지 간직할 네,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와, 너무너무 재밌네요. 근데 네. 하나 나중에 알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그 네. 도장을 만들어 가지고 다녔는데 그게 나중에 정식 네. 스탬프가 아니고 네. 다른 스탬프가 이렇게 많으면은 네. 그 완주 쪽을 안 준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어머. 그러면 거기 그 종이 크레덴셜 종이에는 찍지 거의 말라는 다 건가요?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어떻게 네. 했냐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뒤에는 그 포스트잇 있잖아요. 네. 거기다 이렇게 찍어서 그럼 가서 어차피 거기다 붙이면 되니까요. 네. 뭐 어차피 그 자기 지갑에도 붙일 수도 있으니까.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친구가 많아요. 지금도 그러실 연락해요.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는 뭐 다른 여행이라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멋진 노래네요. Amazing Grace. 그러면 다음 시간을 기약하고 Amazing Grace를 듣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많이 지치지 마시고 힘내시고요. 고니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